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오늘이 벌써 토요일, 7월 또 둘째 주말이 접어들어서 아마 날씨가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더워지지 않을까. 어제가 음력으로 6월 초하루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습니다. 오늘 아주 독특한 사주, 또 우리가 인체 기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사주 오행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최근에 각천이 성실하게도 거의 매일 한 건의 사주를 해설을 하고 있죠. 계속적으로 한 일주일 이상 거의 열흘이 되지 않나 싶어요.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만은 참 잘 지켜지기가 어렵습니다. 자, 오늘 제가 꺼내든 사주는 김희생입니다. 남자인데요. 김희년 경호월 개축일 을묘시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사람이 시를 잘 가름을 못하다 그래서 하지를 얼마 두지 않는 시점에서 자기가 태어나고 모친이 해가 떴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을묘 날이 밝았다 그러면 인시로 볼 수 있지만 해가 떴다 그런 걸 보니까 을묘시가 맞지 않나 추산을 해봅니다. 아마 그럴 것입니다. 자, 이분의 사주를 보면 우리가 개수일간에 이 말입니다. 개수를 덮는 것은 토생금 금생수로 도왔죠. 이게 관인상생입니다. 이 편관이 경금을 봐서 다시 개수에게 힘을 실어다 주는 이런 형태로 앉아 있어서 제가 이 사주를 꺼내 들자 말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이 독자적으로 뭘 하지는 마라.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한다든지 사업을 또 다른 어떤 사업의 형태를 취한다든지 이걸 하지 마라. 다만 장사를 하고 싶으면 큰 기업체의 대리점, 이제 연관성이 있는 그런 업무를 하는 거는 괜찮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즘 많이서는 편의점이라든지 이렇게 어디에서 기대고 가야 되는 사주지 독자적인 영역의 길을 걸으면 실패한다. 그랬어요. 왜요? 우리가 이 개수의 특징이 음중의 음이죠. 저게 천간 병화는 양 중에 양. 십천간 중에 가장 섬세하고 그 기운이 약하고 이 말입니다. 이게 개수의 특징이죠. 음중의 음이다. 그리고 이분은 굉장히 머리가 좋다. 자, 우리가 격을 보면 격을 쓸 수 있는 거는 개수에서 맞상대해서 가장 강한 곳이죠. 기토입니다. 그렇죠? 기토는 곧 편관이죠. 이 말이세요. 외모상에도 그랬지만 이분은 굉장히 성향이 아주 조금 뭐라 그럴까 굉장히 좀 이렇게 성격이 좀 고약하다 그럴까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저 편관이 너무 강합니다. 강하다고 하는 의미에서 본다면 여기서는 충미충했거든요. 혹시 허리 괜찮아요? 허리가 많이 안 좋습니다. 허리가 안 좋은데 이 충미충이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허리가 안 좋은 거 이렇게 보는 게 아니죠. 우리가 운동선수 중에서 박찬호 야구선수가 보면은 참 그분의 이 실명을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그분이 지지에 보면 충미충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일간은 을목입니다. 을목. 그분은 근데 괜찮죠. 여기는 개수인데 충미충이 되면 이 수가 엄청나게 약하게 앉아있죠. 지금 근이 없습니다. 왜 사업을 하지 말라고 하냐면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귀하는 성격이 아주 악착스럽고 모질지를 못하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요? 이 개수가 음중의 음인데 지지 어디에도 수가 없습니다. 천간에 경금이 돋고는 있어요. 자, 이 경금이 오화를
밑에 깔고 있죠. 토생, 금, 금생수로 관인상생을 갖다 줘서 이게 길신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그렇죠. 이 금, 약하기도 약하고, 을경간합을 함으로써 저 정인의 역할이 약합니다. 이 말이세요. 어머니가 어머니로서 역할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제 말입니다. 예. 제가 그 얘기는 안 했습니다만은. 채와 용의 법으로 보면 개수는 아주 약하게 앉아 있는데 저 편관은 굉장히 강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다행히도 그게 관인상생으로 개수의 쪽으로 흘러 들어와서 다행이죠. 토생금 금생수 잘 보십시오. 그나마 이 사주가 제일 마지막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 사주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다. 토생금 금생수 수생 목으로 흘러들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어떤 일을 할 거냐. 당신 혹시 손재주가 있다고 느끼지 않느냐 그랬더니 저 손재주가 좀 있긴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떻습니까? 편관격이죠. 예. 식신제사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신제사리 식신의 기능보다는 편관의 기능이 훨씬 강하죠. 여성을 사귀면은 자꾸 도망가. 왜 그러세요? 이 편관의 기질이 너무 강하니까 자기도 모르게 조그만한 일, 하찮은 일 가지고 화를 벌컥벌컥 잘 내는 거예요. 여성이 붙어 있겠습니까? 도망가 버리지. 그 말이죠. 예. 그거는 이 편관이 이 사주에서는 가장 제일 윗자리에서 이 사주 전체를 자꾸 구토를 한다 그러죠. 제가. 예. 이 연간은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됩니다. 어떤 성향이 여기 오는 십성의 성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편관입니다. 통제를 잘해 관리를 잘하기도 하고 이런 걸 잘 하는가 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쑥불쑥 성격을 자꾸 내뱉으니까 여성이 같이 안 있어요. 이 말이에요. 더구나 일지에 깔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충미충이면 토충은 유왕이라 그랬어요. 화생토 토생금으로 갖다 줬지 않습니까? 이 편관의 기질이 어마어마하게 강한 거예요. 이 말이에요. 다행히 이 오행이 생으로 가니까 일이 갔습니다. 그렇죠? 토생금으로 가요. 금생수로 왔어. 이 말이세요. 참 사주 무섭습니다. 편관격이거든요. 이런 사람들 자칫하면은 이 편관을 격으로 하다가 보니까 저거는 뭐죠? 폭력 이런 거죠. 그죠? 머리 비상하게 좋습니다. 예. 식신에다가 저기 편관이 이렇게 앉아있기 때문에 이 말이죠. 그리고 이 사주가 편관이 깨끗합니다. 이 사주가 청한 게 하나 있죠. 편재, 그렇죠? 편관, 정인, 식신, 사주가 굉장히 깨끗한 게 있습니다. 청한 게 있어요. 이 말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뭐를 할 거냐. 지금 관리직으로 있다가 올해 그만뒀다 그래요. 올해 그만둘 수밖에 없죠. 올해 무슨 년이 왔습니까? 상관년이 왔습니다. 상관 대운이 팀 흘러 들어와 있어. 그죠? 그러면 식상이 혼탁스럽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좋을 리 없죠? 이 말이세요. 근데 뭐가 왔습니까? 원래 정관운이 왔어요. 이 상관이 가만히 있다가 정관만 보면 그냥 날뛴다니까요. 목국토로 때려버리니까 이 정관이 날아가죠. 자기 일터에서 그만둔 거예요. 언제 그만뒀느냐? 6월 달에 그만두지 않았냐 그랬더니 그렇답니다. 왜 그러세요? 이게 양력, 음력 5월 무오잖아요. 그렇죠? 무토가 청간에 올라왔어 이 말이세요. 근데 올해가 무술년에 오술합이라 굉장히 정관이 강하게 들어왔는데 올해가 대운이 상관년이라 인오술로 그냥 쳐버리는 거거든요. 이게 이렇게 우리가 보는 겁니다. 물론 무술년에 그런 일이 일어나요. 7년 동안 잘 다니던 직장을 갑자기 6월 달에 그만두게 됐어 이 말이세요.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허리가 아픈 거는 왜 그러냐? 이 물이 약해. 신장 방광이 약하다 그랬습니다. 이 친구 결혼을 안 했냐 물었더니 안 했대요. 혹시 여자관계를 가져봤냐? 예, 가져봤다 그랬습니다. 미안하지만 여성관계를 성관계를 하면은 당신은 조루의 기질이 확실하다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왜 그러세요? 예. 그럼 저보고 쳐다보고 웃었어요. 둘이 한참. 여러분들 이 사주 한 글자 한 글자에 오는 이 성향이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걸 표출해 줬습니다. 또 이런 얘기를 제가 했어요. 혹시 대장이 괜찮냐고.
대장 쪽이 그냥 나쁠 것 같다 그랬어요. 제가 대장이 그냥 장이 안 좋습니다. 당연합니다. 경금이 대장입니다. 이게 이 대장이 밑에 근이 없이 앉아 있고 밑에서 화극금 하고 있어요. 나쁠 수밖에 없죠. 선생님 토생금은 뭡니까 이거죠, 그죠? 토생금은 어제 그저께도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죠. 이 경금을 돕는 거는 진토나 술토나 무토가 있어야 강하게 돕습니다. 음의 토라가 양의 금을 생은 하는 건 하죠. 그러나 그게 완벽하게 생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오행의 원리를 여러분들 잘 보시고 계셔야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인상생이잖아요. 예. 정인이라는 의미는 좋은 거지만 이 개수의 약한 개수에 금이 들어오려면 신금이 들어야 더 강하게 돕습니다. 음이 음을 도울 때 강하고 양은 양이 도울 때가 강한 겁니다. 이런 걸 우리가 오행의 원리선 꼭 알아두시라고 제가 누누이 당부하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은 을경간합했어요. 이 을은 식신은 참 좋은 것이죠. 먹고 사는 복입니다. 이게 음식 관련된 일이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을경간합을 했어. 그럼 이건 누구세요? 이 정인은 정인의 역할을 안 한다 그랬죠. 정인은 이 개수를 도와야 되는데 개수를 돕는 일이 그렇게 강하게 안 해요. 이 말이세요. 왜? 암길 이렇게 하신 게 편하겠네요. 사랑을 하느라 자기의 일을 안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획기적으로 이 기회에 다시 당신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떤 기술을 배워서 라이센스를 갖고 살아가면 일생이 편안하다 그랬어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관리나 하고 있는 그런 일들 보다가는, 그렇죠? 관인상생이니까 자기가 개수가 아주 힘이 없이 약할 때 관인상생의 형태를 이루는 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는 거죠? 당신은 봉급쟁이를 하면서 먹고 살아가시오. 이렇게 말하자면 운세에서 명리학 운에서 이걸 밝혀준 겁니다. 드러내놓고 이렇게 가시오 이랬어요. 제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빨리 해라. 왜 아직 결혼 안 하느냐. 내가 보고는 33, 34, 35살쯤에 오늘 결혼할 수 있는 운이 있었는데 왜 안 했느냐 그랬더니 그때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 여자가 있으면 뭐 하세요? 이 고약한 편관의 기질 때문에 여자가 내 뺍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성격을 많이 죽여야 합니다. 예. 참고 자꾸 참는 그런 성향을 가져야죠 이 말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거기에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의 단점이 이런 곳에 있는 것이로구나. 그럼 살아가려고 그러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 아닙니까? 요즘 뭐 동성애자들이 나타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고 앉아 있는데요. 제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거는 그 인생의 사람이기를 거역하는 거죠. 무슨 동성애가 정상적으로 합법적으로 해달라고 소리를 칩니까 지르기를. 그렇죠? 그리고 이 남성, 이분이 남성이 40살인데 남성에서는 돈이 곧 여자입니다. 한번 잘 겪어보십시오. 돈이 잘 벌리고 이럴 때 여자가 있어요. 잘 들어옵니다. 돈벌이가 지금 동치않으면 절대로 여자가 안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빨리 돈 모아서 장가 간다. 거짓말 하지 마십시오. 장가를 가고 살림을 꾸려야지 돈이 벌립니다. 그리고 돈이 쌓여요. 물론 특수하게 돈이 잘 벌려서 그런 놈도 있겠지만 그런 사람들 돈 간직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은 돈 간직 못합니다. 창고가 깨져 있잖아요. 창고는 충미 이거죠. 이것 때문에 허리가 아픈 겁니다. 허리가 아프면 이 머리 우리가 미토로 허리로 보긴 보는데 이것도 위장이죠. 문제는 중심에 있는 이 비위장이 좋아야 신체가 건강한 겁니다. 다행히도 이분은 오행을 골고루 다 찼어요. 목화 토금수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지고 있는 게 많이 이렇게 저렇게 좀 목이 두 개, 수는 아주 약하게 있는데 이 밑에서 바로 이 수를 쳐버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수가 약해. 수는 어디입니까? 인처럼 하면 신장 방광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인 스태미나가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토생금 금생수로 아무리 갖다 주면 뭐예요? 약합니다, 이분은. 그 다음에 아까 대장이 나쁘다 그랬죠? 경금이 밑에 근도 없이 앉아있는데 불을 갖다 지폈어요. 그러니까 이 경금은 약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사주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오행의 원리 내지는 십성을 돌아가는 형상을 보면 선생님 저는 돈은 있습니까? 돈은 노력하기 나름이죠. 여기서 지금 제가 편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죠? 식신은 여기 있어요. 식신생제한다고 해서 이게 이 목이 이게 식신생제하러 옵니까? 위치가 그렇지 않죠. 다만 식상이 강하니까 기술로 라이센스를 가지면 이 계속 강해지는 거죠. 자격증을 통해서 기술로 자격증을 취득해서 어떤 일을 하라. 그러다 보니까 이게 편관이 조금 특수한 일이죠. 그렇게 하면 당신은 어떻게 된다? 인목이 지나서 43세 이후에는 운이 잘 들어오지 않습니까? 물운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조후입니다. 그 선생님 저는 용신은 뭡니까? 당신 이 명리학이라는 걸 공부를 좀 해봤냐? 제가 물었어요. 예, 제가 조금만 해봤습니다. 그러면 당신한테 소위 말한 용신이 뭐냐? 각천이 주장하는 희신은 뭐냐? 금입니다. 금. 그렇죠? 그 다음 불이 강하게 앉아있는 불달에 태어났으니까 내가 약하니까 이거는 물운이 오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예. 조용신으로 좋다는 거죠. 그럼 관련된 일을 할 때 금, 쇠붙이에 관련된 일이나 물에 관련된 일을 직업으로 택해라. 그러면 당신은 43세 이후에부터 운이 좋아져서 뭔가를 이룰 수가 있다 이 말이죠. 네. 이번에 나를 만난 것을 계기로 해서 무조건 하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어떤 일이나 별로 기술도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을 해가지고는 자기 직업이 그렇게 커지지 않는다. 이때부터 운이 괜찮다. 운세가 괜찮으면 가만히 있어도 운이 좋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사주를 왜 보느냐 그랬어요. 제가 사주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느냐. 이러한 운세의 흐름을 알고 거기에 대비해서 내가 뭔가를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야. 내가 자격증, 내가 잘하는 게 뭐가 있지? 가만히 생각해 손재주가 있는 거 아니야? 예, 조금 있습니다. 손재주에 관련된 어떤 직업을 물을 사용하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직업으로 라이센스를 가지고 그 직업에 다시 도전해라. 현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어떤 관리만 하는 그런 일 가지고는 그 누구나 해도 다 한다 이거죠. 그게 특별한 노하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 편관이 저 연간에 있기 때문에 조금은 남이 안 하는 특수한 직종을 찾아라 이거죠. 예. 아직 젊으니까. 그렇죠? 앞으로 인생이 100세 시대라는데 그죠? 지금 아직도 한참을 더 살아야 될 나이라고 본다면 뭔가 자격증이 있는 거, 운전면허증 이런 거 말고 기술적인 라이센스를 들어야 당신이 이 개수, 약한 개수가 그게 힘을 얻어서 이 말이죠. 그래서 할 수 있다 당신은. 왜? 굉장히 머리가 비상하다 그랬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예. 충미충의 화생토로 편관이 제 천간에 지배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머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IQ가 높아 이 말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들고 직업을 라이센스를 자격증을 찾아서 도전 지금 안 늦었으니까 도전해서 물이나 금붙이를 다루는 직업을 해라. 그랬습니다. 상당히 말하자면 눈빛에서 내가 뭔가 다시 하면 되겠구나. 지금 건강이 안 좋다. 허리가 아파서 이 말이죠. 예. 여기서 이런 형태의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성관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라 그랬습니다. 예. 특히 우리나라 남성들 생각에 여성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오다가다 만난 사람 아니면 연애한 사람이 나하고 잠자리만 같이 하면 그 여자는 내 곁을 안 떠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되물었어요. 아닙니다. 지금은 세월이 많이 바뀌었죠. 그리고 여성 상위 시대로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500년 전 우리나라로 말하면 통일 신라 시대 때 그때가 여성이 우위에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예, 그때는 우리 통일 신라 시대 통일 신라에서도 보면 여왕이 나오죠. 이 말이세요.
저 중국에서도 여왕이 나왔습니다. 척천무라고 하는 여걸이 나왔죠. 이 말이세요. 여성 상위 시대의 주기가 한 3, 400년, 4, 500년에 걸쳐서 이렇게 바뀝니다. 도래해요. 바뀌어간다는 것이죠. 지금은 완연하게 이 여성 상위 시대로 전환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여성 중심으로 흘러가는 사회가 됐다는 것이죠. 예. 근데 지금도 남성들이 자기 도취에 빠져가지고 남성이라는 우월적인 지위라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당한 시대에 뒤떨어진 얘기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빨리 결혼을 하고 가정을 가지고 자식을 낳고 정착이 돼야 결국은 돈이 모이는 겁니다. 우리가 사주에서 남성의 사주의 남명에서는 정제가 돈이기도 하고 마누라입니다. 그렇죠? 그게 뭘 의미합니까? 빨리 결혼을 하면 할수록 내 가정이 정착이 되고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쌓을 수가 있다는 것이고 부를 적당히 들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인생사. 제가 누누이 그러죠. 사주가 이렇게 흘러가니까 나는 사주가 좋다. 내가 언제쯤에 대운이 와가지고 운이 열려서 좋아진다더라. 그럼 가만히 있어도 좋아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러한 운세의 흐름을 알았을 때는 그 운세가 나한테 와서 어떤 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그만큼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원래 이 사주에서는 갑기합, 목극토입니다. 그게. 다만 양과 음이 만났을 뿐이죠. 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부부싸움은 있는 게 정상이고 그것은 그러나 그게 과유불급이라 도가 지나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예. 항상 여건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이분이 굉장히 많이 놀라고 갔습니다. 예.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신체 건강에서까지 제가 얘기를 다 했거든요. 충미충, 허리가 아프네요. 이게 올라가서 성질이 아주 고약하다. 이 사주 명식 전체에서 보면. 네. 식신이 2개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편관이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둘, 3개 있습니다. 이것까지 사실은 따지는 겁니다. 을미는 기축만 움직일 수 있지 이 편관은 다스릴 게 없잖아요. 식신이 있어서 때리지는 못하지 않냐 이 말이세요. 격국을 우리가 논할 때 숫자까지도 논해야 되는 것이고 거리도 논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편제격이다. 편제가 투관이 안 되니까 자연적 편관격이 됐는데 편관격이 됐으면 이 편관의 나쁜 기질을 고쳐줄래 그러면 뭐가 돼야 됩니까? 을목이 3개가 있어야 됩니다.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편관이 저 나쁜 기질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대로 살아있기만 하면 괜찮은데 화생토로 밀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성격이 괴팍스럽고 자기도 모르는 아주 폭력적인 그런 성격이 나타나 있느냐고요. 이 말이세요. 이런 것들을 계량을 할 줄 모르니까 격국을 아예 안 보려 그러는 겁니다. 격이 뭔지를 몰라요. 성격이 뭔지 복성이 뭔지 청이 뭔지 탁이 뭔지 대부분 그런 이론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몰라. 그까지도 가면에서 사주를 잘 보게 되면 정확히 다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 격이 하나냐 아닙니다. 격은 또 살아가는 자기 나이에 따라서 그 격이 변해가기도 한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격은 최소 2 많으면 4개까지 갑니다. 변해요 이게. 여기라는 자체가 변하는 거죠 이거. 예.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늘 저한테 와서 저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공부를 한번 해보시오. 현직에 있을 때 어떤 일을 하면서 서서히 이런 것도 준비를 해라. 참 여러 가지 많이 느끼고 이분이 굉장히 희망적인 얘기를 저한테 하고 갔습니다. 왜? 선생님 하신 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시라. 그리고 당신은 첫째 사람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부지런하지는 못하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주에 서로 이렇게 충이 이렇게 있는 게 중간에 끼어서 이게 화생토 돼버렸거든요.
지지에 충이 있고 천간에 충인 사람이 조금 부지런한 기질. 왜 서로 자꾸 오행이 부딪히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사주라고 하는 것은 기초적인 지식을 가지고 통변은 누가 합니까? 통변 역술인 그 사주를 풀어나가는 사람의 몫입니다. 자, 첫째, 이분은 천간에 음의 토, 그렇죠? 음미리 말하면 이 금은 음둔에 속하는 오행입니다. 여기다 또 음입니다. 그렇죠? 이게 또 음입니다. 그렇죠? 따지면 다 음이세요. 그러니까 부지런하지 않아. 예. 가만 앉아있어. 그리고 토가 강해요. 그리고 오화가 화생토를 했어. 토가 강하면서 화생토가 이렇게 형태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움직이거나 활발하게 하는 걸 싫어하세요. 다시 말하면 게으릅니다. 이런 사람들. 예. 이렇게 찾는 것은 누구의 몫이라고요? 어느 책에도 이런 이론을 갖다 실어놓은 건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 기초적인 문제를 들고 사주를 감명하는 각천이라는 사람이 이런 형태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겠더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게. 토는 잘 움직이려고 하는 형상이 없잖아요. 그죠? 안주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이게 형태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토충은 유황이라 부딪히 강해서 강하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화생토를 하고 있으니까 흙이 자연적으로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이 말이세요. 그런 형태로 우리가 사주를 가지고 해석을 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이 말이세요. 어머니 당연히 힘이 없죠. 왜요? 어머니는 어머니 자리에 있긴 있는데 이 말이세요. 어머니 일찍 돌아가셔서 왜 약합니다. 그 말이세요. 어머니는 근이 없습니다. 부모 자리에 있어서 굉장히 성향은 강하셨어요. 그러나 오화를 밑에 깔고 있고 밑에 근을 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머니는 자신에게는 굉장히 어머니가 좋은 역할을 해주셨죠. 그러나 오래 사시지 못해요. 그 말이세요. 그럼 어머니는 여기 지지에서는 경금이 어디에 있느냐고 보시면 여기에 있거든요. 금이 여기 있습니다. 경금이 아니라. 예. 이 금이 절지에 앉아 있습니다. 왜? 어머니 자리가 여기가 어머니 자리잖아. 그죠? 신이 오화를 보고 있거든요. 약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초적인 부분은 다시 정리를 해서 공부를 차근차근히 해야 되겠지만 이 사주 전체의 흐름도가 43세 대운이 들어가야 됩니다. 아직은 2년을 더 기다려야 돼. 이 기점에서 뭔가를 이루어라. 올해보다는 내년의 직장은 더 쉽게 구해진다. 자, 이 사람이 왜 정관년에 그만두느냐? 상관 대운에서 평관 격입니다. 근데 정관이라고 하는 게 와서 탁하게 관을 이루니 그만두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이 상관이 발동을 하거든요. 목국토로.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 상관년이 되면 상관에 가장 기능이 강한 놈이 이게 정관을 치는 겁니다. 그러세요. 이때 움직이게 돼요. 이 말입니다. 술이 또 이게 인호술 뭐를 보시나요? 축술미 사명살이 되고 기토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때 이게는 시세지형이라고 그래서 자기의 어떤 권위적인 행위를 그게 강해지니까 내가 뭐 대단히 잘하는 자기가 최고인 양 까불다가 다치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말하자면 직장에서 밀려나게 돼요. 본인은 스스로 그만뒀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는 축술미 사명상이 작동을 하고 상관이 강하게 작동을 했다면 상관 대운이었으니까요. 이분은 올해 무술년을 맞이해서 관이 혼탁해짐으로써 직장에서 자기 시세를 믿고 너무 우쭐대다가 밀려난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사주를 감명할 수밖에 없어요. 이 말입니다. 이게 여기서 사명사를 다 차고 있으면 투관이 잘 되면 형권을 다스리는 직업으로 가는 건 갈 확률도 높고 그럴 수도 있고 괜찮다고 보는 것입니다. 원명성에서 있었으면. 그러나 올해 술토가 와서 축술미 사명살이 되고 토가 강해지면서 관이 혼탁해지니까 하던 일 내지는 하는 이게 다 몸담고 있던 직장에서 튕기는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거기다가 상관대운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사주를 읽어낼 수밖에 없다. 그럼 언제 취직할래 그러느냐? 선생님 원래 취직이 되겠습니까? 없다. 내년에 잘해서 한번 기대해봐라. 왜? 내년엔 기토운이거든요. 무술에서 기토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 적극적으로 필요한 해운이 내년에 기해년으로 들어옵니다. 그렇죠? 물론 여기서 기해년이 오면
해묘미해서 이 을목이 상당히 강해지죠. 식신이. 식신이 강해지는 것도 역시 개수가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더니 다행히도 이 더운 달에 내년 한 해는 아마 해수, 물운이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이 개수가 힘을 받게 되죠. 이 말입니다. 직장을 구하려면 내년 하는데 다만 요 당분간 시기에서 빨리 여자를 찾아서 결혼할 장들을 만들고 그죠? 내년에 들어서기 전에 빨리 안정적인 어떤 생활을 찾아라. 그리고 직장에 들어가기 쉽도록 하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떤 기술적인 자격증을 만들어라. 그래서 본인이 독자적인 영업의 사업은 제가 절대로 하면 안 된다 그랬으니까 취직을 해라. 그래서 가정을 빨리 꾸리고 안정된 생활로 가는 게 길이다. 그걸 사주에서는 나타내 줬으니까 행하고 안 하고는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촉구했습니다. 그렇죠? 사주는 바로 명리학은 거기에서 필요한 것입니다. 지금 어떤 운이 와서 어떻게 내가 대비를 하고 뭐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 하는 것은 그거는 이 앞길을 과거를 볼 줄 사주 명리학에서 과거를 볼 줄 안다고 하는 것은 즉 미래도 볼 수 있다는 것이고 그 미래는 어떻게 살아가고 어떤 직업을 구해야 되는가 이거죠. 인생살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자를 잘 얻는 것과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를 알아서 대처해 가면서 살아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벌고 적게 벌고는 그거는 차고난 복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안정된 생활을 꾸준하게 아니면 큰 삶의 질곡이 없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우리 명리학이 필요한 것이고 그거를 공부를 많이 함으로써 보다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함으로써 어떠한 마음 자세로 어떠한 직업을 택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찾는 것이 명리학이 제시하는 것을 캐치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 이 학문의 참뜻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으시고 그 다음에 신체 부위의 문제, 건강 문제 이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금이 나쁘다, 대장이 나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까? 위장 쪽, 대장 쪽에는 일정한 시간에 정해진 시간, 즉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게 가장 건강을 찾는 길입니다. 여러분들 군대에 갔다 오셨죠? 군대에 가면은 거의 다 병이 없습니다. 왜 그러세요? 싫든 좋든 규칙적인 생활을 반복으로 시키니까 따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건강이 제일 좋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보건 시간 이런데 체육 시간에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굉장히 많이 강조했죠.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납시다. 그게 새나라의 은혜가 노래도 했죠. 왜 그랬을까요? 불규칙하게 저녁 늦게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절대적으로 인체에 해롭습니다. 그렇죠? 늦은 밤에 음식 많이 먹는 거 절대 인체에 이롭지 않습니다. 우리가 과거보다 영양이 좋아지고 또 병도 의술도 많이 발달돼 있지만 정말로 제대로 된 삶을 살라 그러면 옛날에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 노래 삼아 했던 규칙적인 생활을 하자,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자 이런 말들이 그것이 다 건강과 직결되는 그런 얘기들입니다. 얘기 방향이 살짝 다른 데로 흘러갔습니다만은 오늘 풀어드린 이 사주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의미하게 합니다. 이 사주 해설편을 보시면서 도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